자,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디 배우고 있냐면 2단원 배우고 있어요. 2단원이 어떤 거냐면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몇 쪽을 하냐면요. 오늘은 114쪽부터 119쪽까지 좀 길어요. 이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민지는 내년에 사촌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어린이가 어떻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민지와 엄마의 대화를 살펴보고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출생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3년 전에 우리 아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선생님이 혼자 갔어요. 왜냐면 이 아가랑 엄마는 어디 있었냐면은 거기 있었어. 저기 그 조리원에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그리고 아기가 지금 이제 입학을 하나 봐요. 그렇죠? 입학을 축하합니다. 있어요. 사진 찍어줘야지.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입학식에 오셨다고 해도 마스크는 꼭 쓰셔야 돼요. 마스크 쓰시고 어머니도 마스크 꼭 쓰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꼭 하시고 아기도 마스크 꼭 쓰시고 친구도 거리두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서 입학하는 것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했어요. 엄마랑 집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마스크는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컴퓨터 넘어와서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은 레이년 창을 열어서 선생님 의무교육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의무교육 검색하면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두산백과에서 나온 건데 한국의 의무교육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어요. 법률로 제정되기에는 48년부터 제정이 되었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헌법 31조에 나오는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의문인데 안 보냈으면 맴매는 안 하지만 법의 제재를 받게 되겠죠. 또 의무교육은 뭘로 한대요? 무상으로 한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방과 후 이런 거 말고는 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법의 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고 3년에 뭘 받아요?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이죠. 여기는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의무교육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 특별시까지 확대되어 2004년에 전 국민의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는데 실제로 군 단위 선생님은 진천군에 있어요. 증평군에 있는데 이때는 94년부터 중등 의무교육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 점차 확대되면서 시광역시 특별시에는 2001년, 2004년까지 의무교육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교과서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교과서로 넘어와서 일상생활에 많은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지가 이걸 알게 되어서 학교급식을 다룬 기사를 보고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봤어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시설 및 36곳을 적발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얘네들이 이제 맴매하는 데인가 봐. 그치?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7,577곳을 점검했어요. 엄청 많이 점검했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학교 3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맴매해야지 맴매.
매매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식품위생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컴퓨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색은 뭐라고 할 거냐면 식품위생법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식품위생법이라고 나와요. 법률 제 17,091호라고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이라고 여러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식품위생법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20년 3월 24일.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총칙, 목적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이거 나쁜 거를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정의라는 걸 하는데 정의가 뭐냐면 밖에서 우리 학교 밖에서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좀 시끄러워요. 정의, 그러니까 식품이란 뭐다, 식품 첨가물이란 뭐다, 화학적 합성품이란 뭐다, 기구란 뭐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먼저 내려요. 그리고 집단 급식소에 대한 정의도 있어요.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이런 거를 일단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는 거에 대한 법은 3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뭐 포장 용기 이런 거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안 좋은 식품은 판매하면 안 돼요 라는 데 법률이네요. 이게 뭐 썩거나 심하게 설익어서 인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 물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다, 불결하다, 다른 물이 섞이거나 뭐 그리고 수입이 금지된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병든 고기를 판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판매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따로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농약 얘기도 나와 있어요. 농약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정해 놓는 것이 식품위생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 화면에 보면은 법률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법이 엄청 길어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교과서에 다시 넘어와 보면 식품위생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한다. 라는 법률이 또 나와 있고요.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라는 법이 또 있대요.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라는 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법은 가정과 학교 등 비롯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법들이 우리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쑥. 이것은 입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쑥 이렇게.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어떤 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고요.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고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저작권법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어떤 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선생님 뭘 볼 거냐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검색 딱 하면은 여러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법률 14,839호 여기 나와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나와 있어요. 얘는 2017년 7월 26일 날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나 봐요. 법의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에 대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거 2011년에도 개정했군요. 미안합니다. 이거 2017년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정의, 아까도 식품 그 법에서도 정의가 먼저 있었지. 어린이가 무엇인가, 어린이 놀이기구란 무엇인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위험장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전검사 기관이 취소돼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설치했으면 검사도 해야 돼. 그리고 검사에서 불합격 시설되면 이용 금지시킬 거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안전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학교는 당연히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전 점검을 이렇게 실시합시다. 그리고 물놀이형 어린이시설은 이렇게 안전 관리합시다. 안전 진단은 이렇게 실시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과연이란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줄여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또 어떤 걸 볼 거냐면 이번에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작권법 쭉 보면은 여기 있어요. 법률 16,600번 호에 저작권법이 있네요. 저작권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마지막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죠. 2020년 5월 27일이에요. 그렇군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를 먼저 하죠. 정의. 저작물은 뭐다, 저작자는 뭐다, 공연은 뭐다, 실현자는 뭐다, 음반은 뭐다, 음반 제작자는 뭐다, 공중송신은 뭐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책은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험을 있고, 저작권. 저작물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설, 시, 논문, 강연,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영상 저작물.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영상 저작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은 뭐냐면 조금 고친 거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선생님 법 잘 몰라요. 복제권, 공연권, 공중성신권, 전신권, 배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저작권법이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신문기사를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딱 봐도 슬픈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웃사이더 래퍼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촬영이 2시간 넘게 방치된 사고가 발생했어요. A문은 문이 잠긴 뜨거운 차 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A군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9시 30분쯤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지만 내리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보육교사가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등원하지 않은 까닭을 물었고 A군이 평소처럼 등원했다는 말을 듣고서 A군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슬프다. 차량 운전기사는 여느 때처럼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내린 후 문을 잠그고 차량 열쇠를 반납했다고 말했어요. 해당 통학 차량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검게 처리해 차량 안 속에 앉아있던 A군이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럴 수가. 학생이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1조 안전 확인 버튼 설치. 모든 어린이 탑승 차량은 차량 가장 뒷자리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한다. 왜 설치하냐면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잠든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지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전벨 설치. 아무도 없는 차량에서 잠자던 아이가 깼을 때 응아 엄마 어디 있어요 막 울다가 자신이 차량 안에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그럼 이제 벨을 누르면 막 이렇게 전화가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3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3조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셔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건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좀 다른 걸로 등교 알림이 서비스. 이거 학교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정문을
학생이 통과하면 부모에게 문자가 송신됨. 이런 거. 그러면 엄마가 이 친구 우리 아가가 잘 도착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에는 또 어떤 법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쓰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 층간소음 문제. 선생님이 지금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장 높은 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 층간소음 되게 싫어하거든. 필요한 법, 뭐 당연히 층간소음 방지법이지. 뭐 층간소음을 내면 매매를 한다거나.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선생님은 아파트 단지 내 흡연 금지. 아파트 단지 내의 흡연. 선생님 밖에서 핀다고 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는 건 정말 불편하거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흡연 금지법.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지와 친구들은 우리 생활에서 법이 적용된 사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봤어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선생님 아까 보여줬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 그러니까 6세, 올해 6살이 됐어. 아니지. 내년에 6살이 돼. 그러면 그 해에 이제 만 6살이지. 6살이 되면 3월 1일 날 학교에 입학시켜야 돼. 여러분들 8살에 가잖아요. 8살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 6세 때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책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거나 한번 하라는 거죠. 우리 반 친구들은 오늘 한번 아니야. 다음 주에 학교 오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 뭐 요즘에 민식이법이라고 말이 많잖아요. 민식이법. 선생님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빵빵 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자동차를 이렇게 뒤에를 때리러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이건 진짜 큰일 나요. 이건 혼나기도 하지만 다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알았죠? 진짜 큰일 나. 이런 법도 필요할까? 선생님 빨리 읽어볼게요. 승객을 태우고 공화로로 향하던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아이고. 승객은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나버렸어요. 이 자식 맴매해야겠다. 나쁜 사람. 결국 이후 택시기사를 발견한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택시기사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택시기사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 아유 슬퍼라. 매정한 승객이지만 싸가지가 없지 아주 그냥. 법적 책임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119에 전화 한 번만 해주지. 그런데 프랑스, 헝가리, 독일, 이런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어요. 이른바 바로 무슨 법이다? 착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선생님 국어 시간에 이거 한 기억이 나요. 이거 수업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법은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정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이 법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성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성서에는 길에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막 되게 유명하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바람 소리 나게 슝슝슝 막 지나가는 거야. 난 바빠 죽겠는데 누굴 구해?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 근데 되게 천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살려준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아픈 사람에게 응급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법이 있다. 여러분 혹시 CPR 알아요? CPR? CPR이 뭐냐면 흉부 압박술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숨을 안 쉴 때 가슴을 압박하는 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심하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엄하게 이거 압박을 하다 보면은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갈비뼈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갈비뼈 너 부러뜨렸다고 그 사람 혼내면은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또한 착한 사마리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야. 그러니까 난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줘도 돼.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법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혼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선생님은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반 친구들은 여기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채울 게 없죠? 여기도 채울 게 있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